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곳은 오후 4시만 되면 한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푸른 눈의 외국인. 사랑합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노숙인들을 위한 저녁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하종 신부. 그의 본명은 빈첸시오 보르도. 한국에 온 지 29년 된 이탈리안입니다. 아, 얼굴이 너무 선하지 않아요? 웃음이 그냥 사랑이 가득 차 있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김하종 신부는 19살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목 활동을 위해 신부가 된 지 3년 만인 1990년 독거노인들을 위해 성당 부설의 독거노인 점심급식소 평화의 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 최대 경제 위기였던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가 발생. 당시 거리로 나온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있을 공간과 음식 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 당시 또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요? 예. 정말 나라 전체가 우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진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 날 김하종 신부를 찾아온 한 신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뜻깊어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며 한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주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의 어머니 세례명이 안나여서 안나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더 넓은 급식소를 마련해 매일 500여 명의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노숙인들은 무려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안나의 집은 단순한 무료 급식을 넘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요. 실업 상담, 자활 작업장 연계 등 노숙인의 자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종 신부님은 노숙인들의 아버지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2015년에 법무부로부터 특별 공로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받아서 사랑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3위 공개. 조선의 흙이 된 일본인.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의 망우리 공원. 그런데 매년 식목일이면 특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 묘가 있습니다. 그의 공덕비에 적힌 말.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일본의 산림 수탈로 민둥산이 돼버린 조선 땅을 누구보다 푸르게 만들기 위해 앞장선 인물 아사카와 다쿠미. 1914년 24살 나이에 조선 총독부 산림과 직원으로 조선에 와서 수목 연구를 한 그.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일본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그에 항거하는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그는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에 있는 동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워 유창하게 구사한 그. 복장은 흰색 바지 저고리를 고수.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조선 사람으로 오해해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엄혹한 통치를 할 때 나쁜 친일파들이 일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런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그는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자원 수탈 때문에 헐벗고 균형을 잃은 조선의 땅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민둥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고요. 수목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자연 상태, 즉 흙의 힘을 이용한 잣나무 노천 매장법이란 양묘법을 개발합니다. 이 방법은 발화율을 높이고 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양묘법이었습니다. 아사카와의 공로 덕분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공림의 9%를 잣나무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 토양이나 뭐 기후나 이런 거를 정말 깊게 연구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해야 저런. 그러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 하지만 1931년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조선 각지를 돌며 양묘 강연을 하던 그는 과로로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려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 외국인 19 이번에 12위 공개합니다. 2017년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한 일본인. 한국에 와서 제가 사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진심의 사죄를 한 이 일본인은요.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병사 서민 전쟁자료관의 부관장 다케도미 지카이씨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 위안부에게 대신 사죄한 이유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유언. 먼저 하늘로 간 나의 전우가 이 여성에게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나 대신 이 여성을 찾아 꼭 사죄하거라. 아버지가 남긴 사진 속 여인은 부산 출신의 위안부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아버지의 전우가 미얀마에 근무했는데요. 그곳에 12명의 위안부 여성이 있었는데 패전 뒤 일본으로 돌아간 아버지의 전우는 자신과 전우들이 위안부 여성들을 참혹하게 대한 것에 대해 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유언을 친구였던 다케도미 아버지에게 남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뒤 전우의 부탁을 지켜주지 못해 다시 아들인 다케도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된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많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요.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부탁한 위안부 피해 여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 친구분의 진실한 사죄를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 끝에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연락을 했고요. 2017년 다케도미는 부산 남구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미얀마 일본군 위안부 유물 기증식을 개최해 무려 한 세기를 지나 아버지의 전우가 한국인 위안부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과의 말과 함께 한국인 위안부의 사진 등 약 30여 점의 자료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아직도 저 부분이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분이 기증하신 그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겠네요. 다케도미는 유물을 기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외면하는 자는 현재가 보이지 않고 과거를 새기지 않는 자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바른 역사를 전하겠다는 일본인들이 부디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외국인 19 11위 공개하겠습니다. 한자촌의 성자 노무라 모토유키. 2012년 2월 한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한 일본인 남성이 이 소녀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일본인의 정체는요, 70년대 한국 빈민의 아버지라 불린 노무라 모토유키 씨입니다. 1936년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잃은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교토의 한 빈민촌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이 조센쟁 어디가? 이리 와서 내 좀 들어. 그래 이 패배자야 우리 발 닦게나 하라고. 제가 너무 하면서도 얄밉네요. 화가 나네. 때려주고 싶네요. 정말 꼴보기 싫네요. 아이고야. 나쁜 소년들이 제1 한국인 2명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노무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느낀 노무라는요. 1968년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무작정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직접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6만여 명의 빈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더기들 속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판자촌 사람들을 보면서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이런 빈민들도 없었을 거야 라며 노무라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계천 끝자락 송정동을 중심으로 본격 빈민 구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울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처음 한 일, 우선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집을 처분한 돈으로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청계천에 타가소를 설립,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청계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
강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과 허름한 골목들, 그곳 주민들의 일상과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까지 청계천 곳곳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이 사진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며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 꾸준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여 년간 무려 2천여 명의 한국 빈민 아동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 또 병원비가 없는 철거민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철거민들은 그를 청계천의 성자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무려 50번이 넘게 서울과 일본으로 가며 빈민 구제에 힘쓴 노무라 모토유키. 한편 그의 빈민 구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에게 각종 테러 위협과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예상되는 반응이죠. 그럼요. 청계천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 그는 봉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그 사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